자, 이제 요 단원부터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도 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되고, 우주 초기의 원소. 자, 뭐 이게 뭐 재밌는 단원입니다. 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빅뱅 우주론 이런 거 배우는 건데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과정, 그러니까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 우주 초기의 원소, 우주 초기에 어떻게 뭔가 만들어졌느냐. 근데 그거를 연구하려면 우리가 빛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고 좀 뭐 멀리 있는 별들을 뭐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별까지 갈 수도 없잖아. 갈 수도 없는데도 연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별에서 오는 빛을 연구하는 거야. 별빛을 연구하는 거야. 별빛. 그래서 그 별빛에서 오는 원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광기를 통과시켰을 때 파장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원래 빛이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백색광이잖아. 백색광이 와서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 프리즘 통과하면은 이렇게 굴절을 하는데, 굴절해서 꺾이는 정도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덜 꺾이고요.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뭐 무지개 이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펙트럼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이 있고, 여기 중간중간에 흡수가 된, 이게 까맣게 흡수가 된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이게 특정 색의 빛만 방출하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빛을 나누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있으면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들이 보이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 하는데, 자, 어려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일단 우리가 원자 구조도 잘 배우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때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다. 뭐, 이 정도 배웠어요, 이 정도. 근데 실제로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만 있어요. 에너지 준위라는 표정을 쓰는 거야. 휴대폰 보지 말고.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을 의미하는데, 전자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 이런 거를 양자화돼 있다라고. 양자화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층 아니면 2층에 살지 뭐 계단에 뭐 살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전자도 뭐 1층 아니면 2층에 있고 여기 중간에는 없어요.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로 되어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게 얘네가 인력이 있어가지고요, 가깝게 있으면 안정해요. 전자랑 원자핵이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건데, 가깝게 있는 애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좀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플러스 방이라 써져 있어.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에너지가 높아. 원자 핵에서 멀수록.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에너지를 줘. 이게 특정 파장의 빛이 에너지를 주면 얘가 여기 있다 여기로 갈 수 있어요. 들뜰 수 있어. 들뜰 수 있다.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들뜬다라고 해. 들뜰 수가 있어.
자, 잘 들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오는데 중간에 기체가 있는 거야. 기체가 있어. 기체는 원자로 돼 있죠. 원자가 있어요. 원자. 그러면은 이 빛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있는 원자의 전자를 이렇게 전이시키는데 빛이 쓰여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요 빛을 쓴 거야. 요 빛을 써서 여기만 까맣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까맣게 보이는, 원래 까만색은 원래 빛이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그냥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흡수를 한 거야. 여기 흡수해가지고 여기가 이게 까만색인 거야. 흡수해가지고.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흡수 스펙트럼. 자, 여기에서 빛이 오는데 저온의 기체를 지날 때 요 기체들이 빛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흡수하는 게 아니고 원자마다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 원자마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여기 흡수하고 어떤 원자는 여기 흡수하고 뭐 이래. 이러고 이제 불꽃 반응색 실험하고 이럴 때 약간 배운 적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거. 불꽃 반응색을 비슷하면은 분광기로 보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다르다. 흡수가 아니라 그때 방출인데 그걸 비교하면 된다. 뭐 리튬이랑 스트론튬이 그 방출 스펙트럼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죠? 그거에서처럼 빛이 오다가 여기가 비었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기체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 별은 어떤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뭐 알아요. 안 가도 빛을 보고 그 빛을 분석하면은 지금 태양에 수소랑 헬륨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 별로 없고 수소랑 헬륨만 많아. 그런 거 사람이 가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라 태양 빛을 분석을 해서 알아.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알려면 별빛을 분석을 하면 돼. 빛을 분석을 하면. 그러면 우주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저온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 근데 고온의 기체는 얘 자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많아서 거기 있는 원자들이 이미 전자가 들떠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 에너지만큼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나오면은 여기에 어떤 원자들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이제 연속적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이 선으로 나타나는데 흡수가 되건 아니면 방출이 되건 그 두 종류가 있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에 동그라미 있어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고, 고온의 기체에서는 원래 에너지가 많으니까 원래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별 동그라미 쳐서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관측되면 고온의 특정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저온의 기체에서는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 근데 그 스펙트럼을 연구를 하면은 어떤 기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므로
각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수소는 여기만 흡수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방출이거나 방출. 방출이냐 흡수냐를 구분하는 거는 까만색 바탕에 색들이 보이면 방출이고, 흡수는 빨간 도초 파란보 바탕에 검은색이 보이면 흡수야. 알겠어요? 근데 산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이나 위치가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똑같아요. 같은 원자면은 똑같아요. 에너지 순위가 있으니까 흡수되는 거나 방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치는 똑같아요. 헬륨은 요런 흡수 스펙트럼이면 헬륨, 요러면 나트륨.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부여 원소가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이런 굵기 같은 거가 측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얼마나 많이 흡수됐냐 이런 거. 그러면은 질량 B도 알 수가 있다.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 여기가 많이 흡수가 돼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은 질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흡수선의 세기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했어. 이별도 하고 저별도 하고 막 다 해. 열심히 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며 수소가 74%, 헬륨이 21%. 그 밖에 뭐 금, 뭐 은,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2%밖에 안 됩니다. 탄소, 질소 뭐 이런 탄소 합쳐가지고. 그래서 74대 24니까 대략 질량 B가 3대 1이다. 이걸 알아냈어요. 3대 1이야. 수소가 제일 많고요. 우주에 헬륨이 그 두 번째로 왔습니다. 3대 1로. 근데 이거는 빅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빅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우주에 수소랑 헬륨이 3대 1로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근데 나중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진짜로 3대 1이야. 빅뱅 우주론자들이 맞았구나. 빅뱅 우주론이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우리가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배워요. 태양빛은.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잘 본 거야. 잘. 이게 좀 더 도구가 발달됐겠죠. 그랬더니 흡수선이 엄청 나와. 그래서 태양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구나. 근데 물론 수소랑 헬륨이 제일 많아요. 수소랑 헬륨이 제일 많은데 다른 원소들도 있다. 뭐 나트륨이나 이런 애들. 자, 외울 거를 외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 개념 체크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스펙트럼의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근데 요 둘은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맞고요. 우주 전역에서 전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맞고, 수소 대 헬륨이 3대 1이었다. 그 다음에 파장이 뭔가 싶긴 한데, 파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렇게 진동하면서 퍼져 나갈 때 요 거리를, 마루랑 마루 사이 거리, 이런 거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 근데 빛들마다 파장이 다른 거야. 빨간색 빛 파장이랑 파란색 빛 파장이랑 달라요. 파장이 달라. 종류의 빛의 종류마다 파장이 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빨간색 영역이 700 나노미터의 파장이 있는 거고, 파란색 요쪽은 이제 보라색이네. 보라색 이쪽은 400 나노미터의 파장이 있는 거고. 사람은 400에서 750까지밖에 못 봐요.
거기만 볼 수가 있어. 우리 눈이 거기만 봐. 가시광선 영역. 여기 전에는 자외선, 여기 넘어가는 저기. 그런 거 못 보고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만 봅니다. 어? 요런 걸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우주의 물질을 연구하려면 뭘 분석해? 스펙트럼 분석을 합니다. 48쪽 펴주시고 48쪽 48쪽에 먼저 봅시다. 아마 오늘 빅뱅 우주론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엄청 연구한 거를 우리는 길면 한 2시간 3시간 안에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분광기라고 하는 게 있어. 학원에도 있긴 한데 이따가 보여줄게요.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요렇게 동그랗게 돼서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눈 이렇게 대고 보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프리즘이 있어요. 프리즘. 그거를 보면은 이제 나눠져요. 색깔이. 색깔이 나눠집니다. 햇빛을 보면은 햇빛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맨눈을 보면은 이제 큰일 나고 햇빛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수소랑 요거랑 좀 겹쳐서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요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요렇게 있어. 수소가 여기 있는 거야. 햇빛 안에. 헬륨도 여기 잘 보면 이거는 잘 모르겠다. 여기 겹쳐서 보면 헬륨이 있는 거예요. 여기 헬륨이 있고 백열등은 이건 무슨 스펙트럼이겠어요? 이거는 이건 연소 스펙트럼이에요. 연소 스펙트럼. 이건 백열등은 이제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오는 거예요. 형광등에는 요런 애들이 스펙트럼으로 보이네요. 네온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리된 걸 보세요. 햇빛을 스펙트럼을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층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가 있다.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죠. 지금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죠. 요거는 내 생각 방출 같은데 이것도 방출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에서 이런 거예요.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여기 태양 주변에 뭐가 있겠어? 태양에 대기가 있어. 대기. 얘가 여기를 통과할 때 흡수가 된 거야. 태양의 대기에서.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고 이를 이용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질량비는 3:1입니다. 3:1. 탐구하기 문제 지금 해보시고요. 49쪽 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여기에 특정 기체를 넣어. 뭐 수소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 뭐 헬륨만 있다던가 네온만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체가 내놓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이 기체는 어떤 스펙트럼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기체 방정관에서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뭘까요?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기체 방전관에서 나온 거거든.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죠. 검은 바탕에 빛이 있잖아요. 기체 방전관에서는 모두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X 나머지 풀어주시고 자 봐봐. 기체 방전관에서 모두 흡수 스펙트럼은 관찰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기체 방전관 안에 기체를 넣고 여기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를. 그러면 얘네가 흡수했다가 빛이 나와. 근데 이 애한테서 빛이 나오는 거니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고 햇빛 스펙트럼에서 수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과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왜냐면 이게 수소가 햇빛에 태양에 있다 이런 소리야. 이해해 이거? 햇빛에서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랑 같이 나타나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 같이 나타나는 거는 태양에 수소가 있다라는 거죠. 별과 성간 물질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이랑 별 사이에 있는 물질 말해. 옳지 않은 거, 형광등에서 흡수 스펙트럼 관찰. 형광등은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광등은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자기가 빛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에서 백열등은 연소 스펙트럼이고 1에서 햇빛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아니 흡수지 흡수. 왜냐면 이제 띄엄띄엄 검은 애가 보이잖아. 여기 검은 애가 보이죠. 검은 애가. 이거는 흡수가 된 거지. 이 빛을 흡수가 된 거죠. 저 파장의 빛을. 2에서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 스펙트럼 관찰된다. 이게 맞고요. 2에서 수소, 헬륨, 네온 스펙트럼은 모두 다르다. 다르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만약에 그냥 온다. 그러면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는 얘가 흡수를 했어. 저온이니까 얘가 흡수를 해.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보일 거고 그럼 가와 나의 스펙트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가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로 이제 도달하는 거고 나는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보인다.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인다. 이런 아는 내용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기억 틀렸고요. 니은은 나는 고온의 기체에서 잘 나타난다. 이거는 맞고요. 왜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고온의 기체에서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햇빛을 프리즘으로 통과시키면 다처럼 보입니다. 다와 같은 이거는 이제 그 흡수 스펙트럼이죠. 여기 보인다. 4번.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죠. 연소 스펙트럼 아니고 방출 스펙트럼. 기역, 니은, 디귿 스펙트럼에서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없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별 S에서 나타난 흡수선 중 일부는 원소 기역과 디귿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걸 내려보는 거죠. 기역이 있나? 기역이 있네요. 기역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내려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요. 디귿.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있어? 네. 자. 내신 완성 문제의 1번부터 6번까지만 풀어보시고요. 내신 완성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자, 요런 거는 연속 스펙트럼, 요런 거는 이제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얘는 흡수 스펙트럼일 거고,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 아,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얘는 연속 스펙트럼, 얘는 방출 스펙트럼, 얘는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가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예, 빨주노초 파남보 바탕에 흡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밝은색 선은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하여 생성되었다. 맞는 이야기고, 고온의 기체라는 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전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 빛이 방출되는 거고요. 나와 나의 선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죠, 이게? 그쵸? 이게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서 그래. 같은 원소여서 그래요. 니은디그 4번 하시면 되고, 백열등과 형광등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형광등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형광등 안에 원래 수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애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거거든요. 형광등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스펙트럼의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네.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별을 구성한 원소를 알 수가 있다. 맞죠?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원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출선과 흡수선은 파장이 같다. 맞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고유한 까닭, 에너지 순위 이런 게 다르다.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했다 방출했다면 이게 맞고요. 이게 맞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별 A별을 분석을 해보면 수소가 있습니다. 그쵸? 수소 있고. 헬륨 있나? 헬륨이 있습니다. 헬륨 있고. 나트륨 있나? 없어 보이는데 이거 두 줄 있어야 되는데. 없고. 요거 있다. 그쵸? 있죠. 칼슘. 그래서 구성원소 수소, 헬륨, 칼슘. 수소, 헬륨, 칼슘. 거기까지 하라고 했죠? 네. 쉬었다가 다음 단을 하겠다. 다음 챕터 할게요. 그다음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 분석하면은 우주의 원소를 알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 빅뱅, 우주론. 원래 지금 중3 아직 안 끝나가지고 배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3 2학기 그 뒷부분에 팽창하는 우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은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허블 있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은하가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걸 알아내.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셔야 되는데, 은하가 우리 은하 말고 외부에 은하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멀리 있는 애는 후퇴하는 속도가,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이만큼 가. 얘는 요만큼 가. 얘는 요만큼 가. 그러면은 우리 은하에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면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다 멀어져요, 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블이 발견한 허블 법칙이라는 거고, 봐봐, 이 은하랑 은하 사이 거리가 다 멀어지려면 이렇게 우주가 커져야지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가만히 있는데 은하만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어쩔 때는 가까운 애도 있고, 가까워지는 애가 한 반은 되고, 멀어지는 애가 반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멀어져요. 거의 다. 안드로메다 은하 빼고는 거의 다 멀어져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가깝게 있어가지고 우리 은하랑 한 50억 년 되면 합쳐지는데, 그거는 중력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은하들은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허블이 알게 돼. 근데 그러면 팽창하면은 그 전에는, 현재 여기인데 그 전에는 조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 이후에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질은 지구라는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생명체도 있는데, 이런 물체, 이런 애들, 물질은 다 뭐로 되어 있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원자는 뭐로 되어 있죠? 전자와 원자 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원자 핵까지만 배우고,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를 입자가속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자가속기로 꽝 충돌을 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깨져. 양성자, 중성자가 깨져. 그래서 쿼크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쿼크를 발견했어요. 쿼크. 전자는 원래부터 발견했고, 쿼크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돼. 그래서 기본 입자가 있어요. 기본 입자. 옛날에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원자 안에 원자핵과 전자도 있고 양성자, 중성자도 있는데, 더 작은 애가 쿼크가 있어. 근데 사실 쿼크는 전자보다는 큰데,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안 쪼개지는 건 뭐냐면 쿼크랑 전자예요. 그래서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야.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예요. 여기는 쿼크만 있는 것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예요. 그럼 거꾸로 맨 처음에는 쿼크가 생겼을 거고, 쿼크랑 전자가 생겼을 거고, 어쩌다가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됐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쿼크랑 전자는 언제 어떻게 생겼냐? 빅뱅 초기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빅뱅 초기에. 이거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이 없다가 에너지로 존재하다가 물질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 이외에도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 최초에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를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주 팽창이에요. 우주 팽창. 허블이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공간이 우주죠, 우주.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자들은 계산을 해봤죠. 이제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한 점으로 모이는데 이때가 우주의 시작이라고 해당할 수 있다. 빅뱅 직후에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물질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물질들이 모여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힘이 잡아당긴 힘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가 붙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쿼크랑 전자만 있었는데 얘네가 모여서 얘가 되고 얘네가 모여서 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팽창하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원래 팽창하면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팽창하면은 그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팽창하는데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팽창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 입자는 여기는 있네. 쿼크랑 전자 이런 게 기본 입자입니다. 쿼크는 원래 6종류가 있어요. 업쿼크, 다운쿼크, 뭐 맵시, 야르탄, 꼭대기, 바닥 이렇게 6개 있고 전자가 여기 안 들어가죠? 쿼크에. 전자는 이제 또 다른 그 경입자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요. 전자, 뭐 중성미자,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 둘은 뭐라고 부르냐? 기본 입자라고 부르시면 되고. 자,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우주론이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전 책에는 대폭발 우주론을 쓰였는데 뭐 다들 빅뱅 우주론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번에 책을 바뀔 때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빅뱅 이후 대폭발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계속 팽창하다 보면 온도가 더 낮아지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핵, 원자가 차례대로 생성되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일단 물론 이제 나중에 뭔가 좀 더 뭐 이렇게 추가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빅뱅 이후에 팽창, 이게 팽창이야, 팽창.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배우면 이때는 급팽창을 해요, 급팽창.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해요. 하여튼 급팽창을 해. 쿼크 전자가 생겼어, 쿼크 전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어요. 전자는 그냥 쌩쌩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양성자, 중성자 모여서 헬륨의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 혼자만 있으면 수소예요. 수소 원자에. 그러다가 얘네랑 결합하면 원자가 돼요. 원자. 근데 여기까지 얼마 걸리냐면 38만 년 걸려요.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38만 년 걸립니다. 우주가 식어야 되는데 우주가 약 3000 켈빈까지 식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입자의 생성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가 급팽창, 여기 써있네. 급격히 팽창. 이거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급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쿼크랑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최초로 생성되었다. 그 다음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데 한 1초 정도 지났을 때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되었다. 7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이 됩니다. 7대1이, 믿으세요. 7대1이야. 7대1이 되었다가
7대1은 14대2랑도 같죠? 이렇게 써봐봐. 14대2죠? 7대1은 14대2죠? 맞아요? 근데 헬륨이 어떻게 생겼냐면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로 돼 있어요. 헬륨의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근데 수소 원자핵은 수소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수소 원자핵. 그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게 수소 원자핵이야. 양성자 하나만 딱 있는 게 수소 원자핵이에요. 잘 들어. 양성자가 14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는데 여기서 헬륨을 만들려면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가 필요해. 그러면 수소가 여기 2개를 얘한테 줄 거야. 이쪽에 몇 개 남아요? 수소 양성자 12개 남죠? 여기서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서 헬륨이 하나 나와. 하나. 1개. 그러면 개수비로는 봐봐요. 개수비로는 12대1이야. 그런데 헬륨 하나는 수소의 4배예요. 4배. 왜냐면 요거 하나가 수소인데 헬륨은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그래서 질량비는 수소가 10이고 헬륨은 1개인데 1개가 수소의 4배야. 그래서 질량비는 3대1이야. 3대1. 이해하세요?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에. 밑에 그림 있구나. 자, 다시 봐봐. 여기 그림 있는데 그래도 자꾸 쓰는 거야. 자, 원래 7대1이라고 했죠. 7대1. 그랬는데 양성자 그럼 14대2나 마찬가지잖아. 14대2나 마찬가지잖아. 그쵸?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모이면 헬륨이야. 헬륨.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아. 여긴 12개 있고 하나 있죠. 근데 질량비는 얘가 하나, 둘, 셋, 4개가 모이면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비해서 요거는 4배 무거워. 4배. 그래서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2대 4니까 3대1이 되는 거야. 3대1. 알겠어요? 근데 아까 3대1이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말하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자들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스펙트럼 측정해보니까 진짜 어떻다고? 진짜로 3대1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증거야. 이 사람들이 3대1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들. 빅뱅 우주론자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보니까 진짜 3대1이다. 그래서 빅뱅이 맞다. 아직은 이제 빅뱅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심화 과정이긴 한데 이런 거는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하면 중수소라고 하는 게 돼요. 중수소. 이게 수소는 있잖아요. 수소는 3개가 있어. 그냥 혼자 있는 거는 그냥 수소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는 거는 중수소야. 중수소. 이게 양성자가 1개면은 다 수소예요. 양성자가 1개면 수소야. 근데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무거운 수소예요. 무거운 수소. 중이 무겁다. 이런 무겁다.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으면 수소야. 있으면 수소예요. 근데 이건 중성자예요. 중성자.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수소긴 한데 무겁다. 근데 2개가 더 붙잖아. 양성자가. 그러면 이제 3중수소야. 3중수소. 근데 이게 수소, 얘네들은 다 수소야. 화학적인 성질이 수소예요. 우리 몸에 수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애는 수소가 있고 어떤 애는 중수소도 있고 어떤 애는 3중수소도 있어요. 우리 몸에. 물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2개 결합하면 뭐야? 수소긴 한데 무거운 수소야. 얘네가 꽝 부딪히면서 3중수소가 만들어져요. 그게 중수소랑 결합하잖아? 그러면 중성자 하나 튕겨 나오면서 헬륨이 만들어져.
요렇게 처음에 빅뱅에서 이걸 핵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핵이 합성이 된 거야. 핵이 합성이 된 거야.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3분 걸려요. 3분. 3분 동안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생성되고 이들이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데 3분 동안 걸려요. 3분. 자, 여기 아까 그림에 맨 처음 그림에 얘네까지 만들어지는데 3분. 3분. 그 다음에 전자랑 원자핵이랑 결합하면 뭐야? 그건 뭐라 그래? 원자라고 해요. 원자. 이거는 원자핵이고, 그쵸? 원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38만 년 걸려요. 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자, 원자의 생성.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 지나서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얘가 원래 원자핵은 원래 무슨 성이죠? 플러스 성이에요. 전자는 무슨 성이지? 마이너스 성이죠? 원래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근데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거 플라즈마 상태라고도 하는데 태양이나 이런 데는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너무 온도 높아가지고. 온도가 낮아서 3000켈빈은 돼야지 얘가 딱 붙어요. 그래서 얘가 결합을 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데는 38만 년 걸립니다. 38만 년 걸려요. 근데 그때 우주 배경복사 좀 이따 설명하자. 그래서 아무튼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처음에 만들어진 원자는 수소랑 헬륨이에요. 원래 원소가 자연적으로 1번부터 해서요 92번이 우라늄이거든요. 우라늄 한 90개 정도가 자연적으로 있는데 처음에 얘가 1번이고 얘 2번이거든요. 요거만 만들어서 처음에 2개 우주 초기에. 그러니까 금 이런 거 안 만들어서 처음에 이런 거 없고 수소랑 헬륨만 있어요. 수소랑 헬륨만. 나중에 이제 이런 애들이 수억 년 지나서 중력에 의해 모여.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거든요. 별과 은하. 별과 은하는 빅뱅 이후 수억 년,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 차지하고 있다. 원자가 생성된 뒤 빛이 전기를 띠는 입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개 있거든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거랑 우주 배경 복사, 이게 두 번째 증거인데 잘 봐요. 원래 빛이 이게 지금 빛을 말하는 건데 빛이 앞으로 쭉 나갈 때 전자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행을 못해요.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내보내고 전자가 경로를 바꿔요. 그래서 초기에 우주는 불투명했어. 지금은 투명하잖아. 지금 니네들도 투명하잖아. 뿌옇지 않잖아. 니네한테서 오는 빛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직진해서. 여기 전자 막 이런 게 있으면 가서 막 부딪혀서 딴 데로 가요. 안개 속에 있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초기에는 우주가 불투명했어요. 근데 이게 38만 년 지나서 아까 뭐 했다라고 했죠? 원자가 생성됐다라고 했죠? 원자가 생성될 때는 이 전자가 원자에게 이렇게 속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전자가 널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빛이 그냥 직진할 수 있어요. 빛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되고 요때 나온 이 빛이지. 이때 나온 빛.
이렇게 못 지나다니다가 요때 나온 빛이 우주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빛을 복사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눈에는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3000켈빈이니까 가시광선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우주의 온도가 한 2.7켈빈으로 낮아졌거든요. 우주 전체 온도가. 그러면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전파 영역이어가지고 눈에는 안 보여.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옛날 텔레비전 이런 거는 텔레비전 틀면 지지직 거려요. 그게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일부 있어요. 거기에 방해 전파처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한 38만 년 정도 됐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역에 깔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거를 진짜로 측정을 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펜지어슨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책에는 안 나오네.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런 이제 뭐 벨 연구소래, 벨 연구소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전파 같은 걸 탐구하는 거야. 근데 자꾸 지지직 거리는 거야. 뭐가 지지직 거리는데, 여기 올라가서 새똥도 치우고 막 아무리 해도 지지직 거리는 게 계속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제 알게 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위성을 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플랑크 위성이라고 하는 게 우주를 쫙 스캔해 봤더니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깔려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주 전체에 거의 균일한데 완전 균일한 건 아니에요. 방향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다. 여기는 추워, 여기는 차가워, 여기는 뭐 좀 뜨거워, 이렇게. 물론 온도차가 별로 안 나긴 하지만 평균은 2.7이고, 그런데 요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야지 원자 이런 게 모여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공평하게 다 있잖아? 그러면은 별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데는 차가워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모일 만한 모일 수가 있고, 이러면은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은하나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조건 다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아요.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있는데 완전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야.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재밌는데. 앞에 47쪽에 요거 보시면 여기 여기 있구나. 밀도 차가 조금씩 있다, 이런 거는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만약에 균일했다면 별과 은하는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모이고 이래야 되니까 균일하지 않은 게 좋은 겁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하면은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와 헬륨의 대부분 초기 우주에서 생성되었다, 이게 맞고요.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원자가 생성된 건 아니고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하나 자체가 원자핵이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이 되는 핵합성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게 3분 걸려요. 현재 존재하는 헬륨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맞고요. 개수비로는 12대 1이고 질량비로는 3대 1이 맞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138억 년 전에 초고온 고밀도에서 빅뱅에 의해 우주가 탄생하였다.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인데 약 10의 마이너스 35승초 1초도 안 되는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때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가 모여서 되는데, 이것도 재미있는데 이게 보면은 양성자는 위가 업이 업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 이 쿼크 전하량이 위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거든요 그거 2개,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거 1개. 더하면 얼마 되죠? 이거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1이죠. 양성자가 플러스 1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위 쿼크가 하나면은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그 2개. 합하면 얼마죠 이게? 0이죠. 이게 중성자가 그 전하량이 0이 빵이에요. 그러다가 중성자 양성자가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7대1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런 건데, 아무튼 7대1이면 14대2고 그거를 이제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개수비는 12대1, 양성 질량비는 3대1이다. 요게 3분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까지 떨어졌을 때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면은 수소가 되고, 헬륨 원자핵에게는 전자 2개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 양성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전자 2개 붙으면은 헬륨이 된다. 이때 빠져나온 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그리고 한 10억 년, 한 수억 년 지나면은 수소나 헬륨 이런 게 모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모여가지고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예전 책에는 좀 중요하게 나왔는데 뭐 요거는 그냥 대충만 설명하면은,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이야기했어요. 팽창하지 않는다. 팽창하는 우주론은 프리드만이 주장을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 틀린 게 거의 없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틀렸어요. 정적 우주론이 틀렸어요. 팽창 우주론이 맞아요. 근데 사실 프리드만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분석해서 이거를 알아낸 거거든. 어찌됐건.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이 왜 맞냐면은 허블이 발견했어.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맞고, 그러면은 이제 빅뱅 우주론도 있고 정상 우주론도 있는데 둘 다 팽창하는 거야. 둘 다 팽창은 하는데 빅뱅 우주론은 처음에 우주 물질이 다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증거 2개 있었다고 했죠. 펜지어스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 측정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야. 이게 틀렸고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가지 실험해 봤더니 이 사람들 말이 다 맞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우주 모델은 사실 빅뱅 우주론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수정을 하는 거야. 수정하는 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급팽창 우주론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논란이 있더라 요즘에. 가속팽창 우주론이 있어. 이건 빅뱅 우주론에 조금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가속팽창은 이제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건데,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교수팀이 그거가 잘못됐다 라고 논문에 나서 가속 팽창 우주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요런 거는 이제 우주 배경복사 사진이고,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론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노벨상 탔는데 가속 팽창 우주론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괜찮습니까? 1번부터 해서 17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다 했으니까 맞춰보고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성자는 기본 입자, 이 얘기는 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3개로 돼 있어. 3개.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양성자는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 이렇게 합쳐서 3개로 돼 있어요.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전하를 띱니다. 중성전하. 원자핵은 양성자와 전자가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맞네요.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거꾸로죠.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만들어지는, 쿼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4번 답이고요. 얘가 원자핵이면 얘는 전자가 맞고,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 차지한다. 이거 맞아요. 전자가 훨씬 작아요. 2000배 정도 작아요. 원자핵보다. 양성자나 중성자 이거 하나보다 2000배 정도 작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예요. 쿼크랑 전자. 기억 니은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관측 증거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은하가 뭐 존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서로 멀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것도 뭐 팽창하고 있건 없건 관측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지는 게 팽창한다라는 일단은 증거가 됩니다.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진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러는 거야. 이제 얘가 멀리 있는 애지. 얘가 빨리 멀어져. 얘는 이만큼 멀어져.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야 돼. 얘네들. 각각의 거리가 다 멀어져야 돼.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 거예요. 3번이 답이고요.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맞고, 온도가 일정하다로 설명하지 않고요. 온도는 낮아집니다.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 차지한다라고 얘네가 이제 알려줬잖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빅뱅 우주론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었는데 비율이, 거기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수소 만들어지면은 질량비가 3대1이 되거든요. 3번 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빅뱅 이후에 전자나 쿼크, 여기 쿼크나 전자 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나 양성자 이런 거 생기는 거고, 근데 얘네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야 되니까 38만 년 후에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기본 입자다. 지금 쿼크 있으면 요거 전자죠. 전자, 파란의 전자. 전자 기본 입자고, 우주 초기에 기의 개수가
양성자 개수보다 많았다. 여기는 지금 양성자, 중성자 있을 텐데, 이거는 중성자인데, 원래 누가 많았다고? 양성자가 많았다고. 양성자가 7대1, 중성자랑,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핵의 질량비는, 얘가 헬륨이고 얘가 수소인데, 수소가 더 많아. 그래서 지금 얘가, 질량비가 지금 요렇게 순서대로 써져 있으면 1대3이야. 1대3. 1대3. 맞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순서를 잘 보셔야죠. 3대1이라고 외웠는데 1대3이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지금 헬륨과 수소기 때문에 요거 맞아.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13번에 자, 초기에 양성자, 중성자 비가 7대1이었는데 얘네가 모여서 헬륨 되는 겁니다. 가에서 나 동안 우주의 온도 낮아지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빅뱅 때가 제일 온도 높은 거고 그때 이후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다. 7대1이야. 이거 14대2인데 세보시면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개수비는 12대1인데 질량비는 3대1이에요. 3대1. 3대1. 다음에 4번에 14번에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이 원자핵이 생성되었냐. 아니고 이거는 3분만. 원자핵 요 헬륨 원자핵 만드는 핵합성은 3분 만에 만들어지는 거고 나가 헬륨은 아니죠. 수소죠. 우주에는 나가 가보다 풍부하다. 맞아요. 수소가 더 많아요. 수소가 더 많습니다. 15번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전자 1개가 결합을 하는 거고요. 헬륨 원자핵은 전자 4개, 4개라 2개 미안.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붙는 거예요. 양성자 개수만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이후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다. 맞고요. 현재 온도가 2.7켈빈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과 거의 일치하다. 이것도 맞아요. 현재 우주의 전체 평균 온도가 2.7켈빈입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늘어난 거야. 늘어났다. 이건 얘기를 안 했네. 얘가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파장이 길어집니다. 짧은 애가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높은 건데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인데 요게 만들어졌던 거는 38만 년 전. 근데 형성될 당시의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온도네요. 그때 우주 온도는 3000켈빈이었다. 3000켈빈.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때는 3000켈빈이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22분까지 쉬었다가
이러진 이상한 거야. 신분들이 막 뭐야? 사라졌네. 왜 치? 이건 대파야. 이렇게 맞지? 근데 애들이 5.10이다. 아, 6.4. 있어.
좀더 더 쉽. 홈런볼이냐? 안 쓰고 있어. 이거 이제 할게요.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셨죠? 이거 보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태양의 대기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어렵네. 아무튼 흡수선은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태양의 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있는 원소들에 의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나타남으로 태양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의 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지나올 때 흡수가 돼요. 지구로 들어오면 그거를 분석해보면 요거 흡수대가 된 거는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주 초기에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인데, 빅뱅 초기에는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쿼크랑 전자고, A 시기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이후에 뭐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헬륨 원자핵은 이제 B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원자 생성하기 전에. 근데 아무튼 헬륨 원자핵은 빅뱅 이후 3분 만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B 시기에 전자가 최초로 생성되었다. 전자는 A 시기에 생성되는 거고, 우주 배경 복사는 B 시기에 형성된 게 아니라 요 원자 생성됐을 때야.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가 생성됐을 때 38만 년 후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A가 B보다 컸다 아니고,
온도는 A가 B보다 높았다. 맞죠? 온도는 낮아지니까 B가 더 온도가 낮은 겁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이후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이 거의 만들어지지 못, 이것도 어렵네. 까닭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별 생성까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헬륨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한 1억 도씨 이상 돼야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별 탄생하고요. 수소 핵융합은 1000만 켈빈이면 되는데, 봐봐요. 헬륨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지려면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은 돼야 돼. 그래야지 헬륨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져. 근데 헬륨에서 왜 멈췄냐 이거죠. 우주 초기에. 그거는 우주가 급격히 팽창합니다. 급격히 팽창하여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요. 급격히 낮아져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한 거죠. 헬륨 핵융합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시간 순서는 나 다음 가죠. 이게 원자를 의미하지 써있기도 하지만, 그쵸? 네, 나 다음 갑니다. 가 시기는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무렵이다. 3분은 지나야 됩니다. 헬륨 원자핵이 보이니까 3분이 가예요? 그러네. 이건 아니네. 가는 38만 년은 지나야 됩니다. 38만 년. 나 시기에 빛은 전자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요때는 빛이 전자를 부딪혀가지고 자꾸 이제 경로가 바뀌고,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 1번 답이고요. 요거는 수소의 원자핵, 얘는 중수소의 원자핵, 얘는 헬륨의 원자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와 나는 어찌됐건 수소는 맞아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으면 다 수소야 일단은. 근데 무거운 수소냐 뭐 가벼운 수소냐 뭐 요런 차이인 거지, 가나 나나 양성자가 하나만 있으면 전자를 하나만 잡아당기고 수소 원자입니다. 질량은 다가 가의 4배다. 약 4배죠, 4배. 약. 근데 왜, 요건 2개밖에 없는데 왜 4배냐고 하냐. 전자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전자가 1800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전자는 무시할 수 있고, 약이라고도 써져 있고, 이거는 2개고, 이건 6개니까 3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자 핵만 보는 거야, 원자 핵. 질량 비교할 때는. 이거의 4배.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는, 이것도 어렵네. 수소 중에 얘가 훨씬 많아요. 얘가 거의 99%, 얘는 1%,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어렵다. 굳이 말하자면 이제 가다나 순이에요. 가다나 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았고, 이것도 맞았고, 기억력. 이게 1등급 도전 문제라 어렵네요. 얘가 대부분이긴 하고, 얘가 수소긴 한데, 얘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얘네 합쳐가지고 이제 12대 1이긴 해. 근데 이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순입니다. 지금 가단 순.
3번이고, 다음 챕터는 나가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선생님 프린트 요거 한 거, 요거 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풀어보시고, 혹시 다 못하면은 숙제로 좀 내볼게요. 풀 시간 없을 것 같긴 하네. 요거 일단 풀고, 못한 건 숙제로 하시고, 찾아보면서 하면 됩니다. 책 보면서 하세요.